그 왜 썸 탈 때 어디까지 스킨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리밋이 사실은 없거든요. 리밋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귀지도 않는데 그냥 끝까지? 네네네. 그런데 사실 요새 한국에도 다들 선색 저는 요즘 우리 세대가 그게 뭐 많이 다를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와, 근데 저 미국 언니한테 예전에 한번 듣고 나서 이런 신세계가. 어때요? 미국에서는 썸이란 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때를 이제 데이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데이팅. 일단은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어서 만나는 관계긴 하지만 그 사이 다른 사람도 이제 만나도 되는. 근데 썸이라고 하기에는 한국 분들은 이제 썸을 탄다고 하면 사실 그때부터 좀 연인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 썸 타면서 다른 사람 만나도 돼요? 안 되나?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아니 근데 왜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썸 단계인데 어느 정도 서로만 바라보겠다는 어떤 이런 게 암묵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궁금한 게 그냥 친구랑 데이팅하는 사이는 어떻게 달라요? 만약에 나랑 친구 사이예요? 오늘 영화 보러 가자 그랬어요. 이게 데이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제 hangout이라고 하면 네. 약간 그냥 가볍게 놀러 나가는 거고 Do you wanna go out? 이렇게 하면 데이트. 아 그러면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네네네. 이제 남자 입장에서 여자한테 대시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 마음은 데이트인데 근데 일단은 행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트 했을 때 약간 룰이 있는 게 데이팅이라고 하고 서로 만났어요. 만났고 100% 남자가 다 내는 게 좀 룰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이제 헤어질 때 키스를 하면 100%. 아,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구나. 이거는 우리 데이팅하는 관계로 정립이 됐다라는 거네요. 만약에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들면 여자분이 돈을 조금 내거나 아니면 헤어질 때 그냥 포옹만 하는? 그러면 아 이거는 데이팅까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떨리겠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보수적인 거랑 생각보다 개방적인 거를 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보수적이라고 느끼는 건 남자가 다 낸다? 이런 게 남녀 관계를 주도하는 거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여자가 주도하려면 여자가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남자가 돈 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면에서는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키스는 또 되게 어메리칸이다. 이거 물어보질 않았어요. 헤어질 때가 됐어요. 헤어질 때가 돼서 이제 택시에 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문을 열어주잖아요. 문을 열어주면서 살짝 이렇게 기대를 해요. 아 나는 너가 마음에 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뽀를 하고 하거나. 근데 너무 마음에 들면 뭐 남자분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그거는 두 분의 일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더 하던지 뭐. 그럼 그날부터 1일이에요? 사람들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데이팅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이제부터 사귀는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러 갔을 때 얘는 세련하고 얘는 내 여자친구야 이렇게 소개한 적이 많았어요. 그럼 뭔가 애니버서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처음 딱 만났을 때로 정하고 아, 오히려 girlfriend는 좀 더 이제 친구들이랑 만난 날 그때 소개를 했어도 우리가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난 날, 처음 데이트한 날, 그날을 기준으로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예 이 익스클루시브한 원온원 관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관계 정립을 확실히 안 하네? 그러면 당신은 그 남자를 뭐 떠나야 된다 이런 영상도 있고 3개월이라는 또 이런 기준이 나름 또 있긴 있네요. 일단 얘기하다 보니까 그 미국 연애랑 한국 연애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귄다 아니다? 사귄다를 명시적으로 말한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친구 앞에서 소개를 하게 된다? 뭔가 좀 관계에 대해서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 관계를 유연하고 그레이존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이다 아니다 보다. 근데 그 불확실한 그 단계를 사람들이 되게 잘 견딘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가 이거 아니면 이거. 오히려 그러려면 맞춰야 되잖아. 억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내 남자친구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선언을 해서 이제는 그렇게 행동해. 난 이제부터 그렇게 기대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
한국 연애에서 또 신기했던 점 있어요? 사실 길거리 가 보시면 막 커플들 다들 막 손잡고 막 안고 막 커플캠 하고 막 연락 정말 자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외국에서도 아 진짜 한국 사람들은 다들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다들 커플밖에 없다. 네,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길거리에서 안 그래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뭐 다니거나 그렇지 막 한국 분들이 진짜 막 손잡고 막 붙어있고. 네, 딱 보면 연인이고 막 너무 사랑하고 그런 게 보여서 여기도 뭔가 정해진 게 없다? 끊임없이 정해진 게 없다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연인인데 왜 손도 안 잡고 따로 걸어? 싸웠나 봐. 이게 이제 우리는 막 가능한데 얘는 뭐 잡고 싶으면 잡고 안 잡고 싶으면 안 잡고.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많이 허용해준다, 관계 안에서. 미국 연애에서 아직 관계가 많이 발전 안 했을 때 이 스킨십의 정도, 허용되는 정도 이런 게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한국은 사실 뭐 사귀고 난 뒤에 완전 친밀한 그런 관계를 할 수도 있지만 외국은 그게 맞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사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는지 확인을 한다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술을 마셨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얘한테 이성적인 감정이 있어. 그럼 그 대화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뭐 너는 오늘 밤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냥 한 3번쯤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3번쯤 만났으면 아 지금쯤이면 뭐 잠자리를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너 뭐 우리 집으로 라면 먹으러 갈래를 이제 하는군요. 저는 미국 문화 듣다 보니까 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얘네는 충분히 의사표현할 욕구가 있으면 의사표현을 할 거라는 전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전제가 안 먹혀요. 한국은 좀 표현 문화부터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되게 또 궁금했던 게 데이팅 앱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보니까 엄청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팅 앱으로 만났다 그러면 조금 보는 시선들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미국에선 분위기가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요새는 데이팅 앱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여론이나 아니면 시선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데이팅 앱으로 만나는 비율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딱 만났을 때 직접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거절당할 때 그 두려움이랑 또 데이팅 앱에 없는 그런 기준들 없이 그냥 완전 스트레인저를 만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데이팅 앱이 조금 슈퍼피셜하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이 데이팅 앱을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다들 슈퍼피셜한 건 알기 때문에 막 프로필에 막 아 우리 뭐 월마트 이런 데서 만난 걸로 얘기하자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똑같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틴더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진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뭐 데이팅 앱도 그렇고 관계 앱 이런 것도 많이들 활용을 해요? 데이팅 앱은 확실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관계 앱은 아마 떠오르는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그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의 앱을 쉐어를 한다? 그거는 이제 조금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민감해요? 예를 들어 이제 시그널링을 얘기를 하자면 본인의 스케줄을 상대방이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알려면 정말 이제 서로 친밀한 관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커플이 같이 앱을 쓴다는 게 좀 인식이 좀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은 커플 연결률이 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깔았지만 상대방이 이제 안 깔아. 설득을 한번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키잖아요, 우리나라는. 깔아! 자, 이거 깔아, 같이 쓰자 하면은 보통은 이제 남자친구분들이 알았어 이러고 까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 내가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진지한 관계면 뭐 깔겠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조금 이런 반응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그래도 약간 만국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남자친구가 시그널링을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 미국 연애, 한국 연애를 비교를 했는데 미국 연애가 사실 뭐 늘 좋은 것만 같지만 문제는 요새는 사람들이 연애를 안 하고 데이팅 앱만 다 사용을 해서 다들 싱글로 남고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되게 문제예요. 아, 그 캐주얼 데이팅. 네, 계속 그냥 데이팅만 하고 릴레이션십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서로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누구에게든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관계의 욕구가 조금 더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성숙한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또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네요. 그러네요. 도망갈 구석이 없지. 일단 멱살 잡고 들어오는 거야, 사귀면. 어디 못 가.